자, 경북, 의성 등 전국 많은 지역에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상자와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비 소식이 있긴 있지만 강수량이 적어서 주불 진화에 역부족일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예, 갈수록 커지고 길어지는 산불로 인해서 산불 진화 대원들의 피로도 누적돼 전문 진화 인력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고기현 한국산불학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회장님, 산불 학회에 계시면서 이제 산불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상황 전국적으로 정말 큰 불이 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하면서 지켜보고 계십니까? 예, 저도 산불학회 예. 금년도 2월 달에 맡기 전에는 30년 동안 산림청에 근무하면서 예. 5번 정도 산불 업무를 또 상황실도 맡고 또 현장에서도 대형 산불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화대원들이 여러 날 동안 예. 또 헬기 조종사들, 지상 진화대원들이 여러 날 동안 또 임무를 할 텐데 피해 상황이 광범위해서 좀 대처를 하는데 수고가 많을 것 같은데 예. 아마 안전사고 또 유의를 하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요 지역들 보호하는데 또 전략자선들도 고려를 해서 또 적기에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대처 같은 것들도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차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성 산불이 정말 강풍을 타고 영남권 전체로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 현재 가장 피해 규모가 큰 지역은 어디입니까? 의성 예. 산불이 발생한 지도 여러 날 됐는데요. 지금 산림청에서 집계된 또 불 규모, 산불의 규모도 지금 남아있는 화산 규모가 3월 25일이니까 어제죠. 예. 어제 기준으로 해서 87km나 되더라고요. 87km면 상당한 거리거든요. 화선으로만 보면. 그래서 예. 영향구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거고요. 예, 그래서 의성에서 비롯된 그 산불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이 돼서 파악은 해봐야겠지만 주변 지역이 좀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산불로 사망자가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18명까지 늘었다고 하거든요. 이 산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미처 피하지 못해도 질식하거나 또 긴 불길을 피하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또 이제 사망하는 그런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면 고령자가 꽤 많습니다. 피하기가 더 어려웠을 것 같았는데 어떤가요? 제가 예전에 2017년도에 강릉 대관령 산불, 대관령에서 이렇게 서풍을 받아서 강릉 시내로 이렇게 진행되는 산불을 보니까 1시간 반 정도의 대관령 입구에서 강릉 시청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것은 보통 어른들 걸음 속도보다 빠르거든요. 예. 그리고 직선 거리로 가기 때문에 보행자들은 이제 도로를 통해서 갈 텐데 더 빠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고령자 위주로 해서 피해가 난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데 지금 산불의 이 영향들은 연기로 인해 가지고 예. 연기로 인해 가지고 그 영향 지역들이 자욱하기 때문에 그 질식이 되고 질식을 하다 보니까 거동을 못하고 이렇게 사망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바람 방향들 이런 방향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전문 진화대원들은 바람 방향을 숙지하고 뒤편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바람 방향에 대한 예측들 이런 부분 없이 이렇게 대피를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사망자 다수가 질식에 의한 사망이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대피할 때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라던가 그런 것들을 보급해야 될 필요성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진화대원들은 이제 마스크를 예. 이런 그 휴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특수한 임무를 또 하는 진화대들은 또 불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피하기 위해서 방염 텐트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진화 인력들 또 주민들이 이렇게 또 감시에 동원되다 보니까 그런 장비에 있어서 허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장비나 또 마스크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쉽게 연기에 질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피해로 이어지고요.
향후에 이런 진화 인력들은 물론이겠거니와 주민들도 장기간 연기, 예. 산불 연기로 인한 그런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개인 도구들은 휴대를 하고 이동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무엇보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명피해가 없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산불 주변 구역에 계시는 분들께서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마스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스크인 겁니까? 혹은 특별하게 화재를 위해서 어떤 것을 구비하거나 구매를 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진화대들은 그런 맞춤형 그 마스크를 갖고 진화대보다 있는데 이제 주민들 위주로 조금 더 갖고 생각하면 좋을 있는데 것 아마 같습니다. 주민들은 아마 그런 것들이 미비한데 그러니까요. 일단은 마스크가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런 질식, 연기 흡입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해서 손수건도 필요하거든요. 손수건에 물을 묻힌다고 하면 이렇게 차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활용을 하면 질식이든 또 산불 대응이든 효과적이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또 시설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산불에 있어서 경험이 많은 지역은 자기 시설들, 자기 가옥들 방어하기 위해서 예. 과거의 경험 토대로 해서 마당에 또 집 주위에 이렇게 수도관들을 또 수도꼭지를 구경을 이렇게 넓히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건데 아마 그런 것들 자구책을 좀 갖춘다고 하면 질식에 대한 피해들 또 시설에 대한 피해들도 경감을 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피하기 어려울 만큼 큰 불이었습니다. 큰 불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산불이 왜 이렇게까지 크게 번지고 있는 걸까? 이번 사태의 원인 이런 것들도 좀 먼저 짚어볼까요, 저희? 예, 제가 예. 산불에 대한 그런 경험들도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산불은 일반 화재와 같이 단순합니다. 예, 단순합니다. 예.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들은 세 가지가 기여를 하는데요. 라이터라고 하는 화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기, 산소 두 번째고요. 탈 것들, 연료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료물들. 그래서 화기 취급을 사람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불이 시작이 되고요. 공기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공기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연료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탈 것이 많다는 탈 거죠. 것이 우리나라 숲에 아, 그게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민둥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해서 연료물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큰 산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치산 녹화를 한 지가 50년이 됩니다. 50년이 돼서 나무의 자원들이 축적이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산불이 발생되면 네. 그것들이 자원이 아니고 또 탈 것들, 연료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발화가 되고요. 또 확산을 하는데도 산불이 이렇게 확산하는데도 기여하는 요인들이 또 연료 말고 두 가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기상 여건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지형 여건입니다. 산악 지형은 산불이 확산하는데 호조건이 경사도가 급할수록 예. 확산 속도가 3배나 빠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경사도 수치에 따라가 다른데 3배나 6배 정도 빠르다고 이렇게 과학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산악 지형의 그런 지형 또 바람 또 시료 습도에 따른 낙엽의 실제 그 건조도가 결합이 돼서 산불을 확산시키고 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까지 산불이 크게 확산하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잖아요. 혹시 과거에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화재 사례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3년도에 진행된 그 4월 달이죠. 4월 2일 날로 기억되는데 예. 충남 홍성 지역에 서부면이라고 하는 지역에 산불이 났는데 서부면 지역의 한 4분의 1 정도를 산불 피해 영향을 주었거든요. 예. 그때도 수십 건의 산불이 주로 충청 그 호남 지역 중심으로 해서 발생을 해서
마찬가지로 진화 자원들이 분산이 되면서 며칠 정도 간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적이 있고 또 잘 알다시피 22년도 울진 산불 때도 울진 산불이 컸지만 울진 삼척 산불이 컸지만 강릉 동해 또 영월 곳곳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예. 이 동시다발 산불은 요즘 봄철 산불의 특성인데 한쪽 지역이 건조하게 되는 현상들이 지속되면 발화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예방을 하지 않는다면 진화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전국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것은 우리 한반도 지형적인 특성이나 기후적인 특성이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런 산불 위험을 기상 여건들 또 수해 여건들 이런 걸 감안해서 장기 예측을 감안해서 경계 경보를 발령하거든요. 이번에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심각 단계를 산불 경계 경보를 심각 단계를 발령했는데 이게 차차 해가지고 지금은 전국이 산불의 위험 심각 단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리 또 예고를 한다고 하면 예방 조치에 있어서 빈틈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서 빈틈이 생기면 동시다발로 되면 지금같이 상황이 이렇게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불이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심각 발령이 되었습니다. 이번 산불 유독 영남 지역에 좀 많이 집중돼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혹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영남 지역의 산불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는데 특히 동남 지역들요. 예. 동남 지역은 겨울 강수량이 적습니다. 아, 제가 22년도, 23년도 산림청 항공본부에 있으면서 경험한 게 산청, 합천 이런 동남 지역이거든요. 예. 이쪽 지역이 이 강수량이 예년에 10분의 1, 5분의 1 정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발화 여건만 되면 굉장히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강원도나 경기도 지역은 눈비, 겨울 강우량이 좀 있으면 잠잠한데 동남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해서 동남 지역에서 좀 심각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아까 앞서 말씀해주신 그러니까 불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조건들이 영남 지역에 있는 산들이 더 많다라고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혹은 산 자체가 영남에 많아서 산불이 많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은 겁니까? 후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예, 예. 후자는 아닌 것 같고 기후 여건으로 해서 그 북서풍이 불면서 방향이 이제 그 동남 지역들 영서 지방으로 해서 이 더 건조하게 되고 또 겨울에 이제 강우량 자체가 적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결합이 돼서 그렇군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이런 산불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를 함께 기상 상황과 함께 전해드린단 말이죠. 바람이 산불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입니까? 바람은 확산 요인에 기여를 확산. 합니다. 확산 요인에. 예. 예, 그래서 바람이 그 기여하는 요인들 산림과학원에서 자료를 보는데 낸 자료를 보는데 바람이 0일 때, 예. 초속 0일 때 그냥 정체 상태에 있을 때에 대비해서 바람이 초속 6m로 불 때 산불의 확산 정도가 25배나 26배로 빠르다.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산불이 확산되는 데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번 산불이요. 마치 뭐 도깨비불 같이 번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걸 비화라고 하죠. 날아다니는 불씨가 비화. 그러니까 사방으로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작스럽게 불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도깨비불은 그 전에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한 여건들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도깨비불로 예. 전이가 된 거거든요. 이게 바람과 관련이 있는 건 거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지표나 또 나무 줄기가 타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타다 보니까 이제 보시지만 그 나무 수관, 예, 예. 나무 위로 이렇게 타다 보면 이제 수관화가 되고 그 형성된 연기하고 재들이 또 규모를
크게 해서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기후 확산 상승합니다. 공기는 차가우면 내려앉는데 뜨거우면 공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씨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 불씨가 올라가는데 이게 불씨가 올라가서 바람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 방향이 이제 북서풍이면 동남쪽으로 흐르는데 이게 도깨비불이라는 거는 동남쪽으로 흐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북쪽이나 다른 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바람 방향이 바뀝니다. 바람 방향이 북서쪽으로 불다가 또 동남풍으로 불다가 하면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불똥이 대류 현상과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뭐 도깨비 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바람 요인하고 산불이 일으킨 대류 현상이 결합해서 또 만들어내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강풍이 산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지금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이제 피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이제 문화유산 피해 같은 것도 많이 걱정이 된단 말이죠. 그 안동의 하회마을 병산서원 조금 안정된다라는 보도가 있었다가 한 30분 전에 속보 들어오기로는 직선거리 한 5.4km까지 근접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예, 그 진화 당국에서도 아마 저 그 보호 지역을 보고 있을 텐데요. 아마 밤샘 작업도 했을 거고 또 낮에도 방어를 했을 텐데 5km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사전 조치를 했을 거고 또 그게 필요합니다. 또 그 전에 그 중요 시설인 뭐 발전소 보호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식생들을 또 제거하는 작업도 했거든요. 또 요즘에는 또 진화 자원에 또 추가된 게 또 리타던트라고 하는 산불 지연제가 있습니다. 산불 지연제. 산불 지연제를 또 살포를 하면 문화재를 또 보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조치들을 좀 취했을 텐데 제가 좀 걱정을 하는 거는 그런 진화 자원들이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로 하다 보니까 진화 자원, 전략적인 진화 자원들이 고갈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충분하게 뿌려야 되는데 뿌리지 못하면 다른 진화 자원들, 전략 자원들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밀려오는 산불에 불이 붙지 않게 식생 제거를 하는 걸로 해서 고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문화자산들, 보호시설들은 그런 조치까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들고 아마 대책본부에서도 그런 것까지 식생을 제거를 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아마 대책을 할 텐데 아무튼 귀중한 문화자산에 대한 피해가 있었지만 추가적인 피해는 없어야 그래야겠죠. 할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 문화재 이동하고 긴급 이송하고 이런 과정들은 뭐 어떤 식으로 기관들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건지 또 이게 빨리 가능한 겁니까? 아마 지금 산불 상황에서는 관계기관들이 비상근무를 할 거고요. 한전 같은 경우는 765 송전선로 같이 중요한 그 전력 자산들이 이 송전선로들이 산림지대에 배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산불 상황도 산림청에서 만든 산불 상황도에 그런 위치들이 다 있습니다. 또 문화재도 아마 그 중요 문화재 또 레벨로 해서 이렇게 문화재들이 산불 상황 관리 체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에 통보가 돼서 또 산불 또 소방 당국이 직접 보호를 못할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필요한 조치들은 관계 당국에서 해야 될 거고요. 또 진화 당국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거는 너무 많은 또 보호 대상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유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걱정입니다. 예, 지금 문화재 피해도 참 걱정이지만 또 이 산불로 인해서 인근 고속도로도 통제가 되고 있잖아요. CCTV를 보니까 정말 연기가 너무 많아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 도로나 열차 통제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열차 통제, 도로 통제 저는 적절하게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22년도에 울진 산불 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출입구에 연기나 이런 불 규모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좀 주저했던 것들이 있는데 사전적으로 또 과하다고 할 정도로 해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조급하게 또 오픈을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필요한 조치들은 취해야 되는 게 당국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자, 지금 의성 산불은 오늘로써 닷새째고요. 사실 지금까지 피해만 해도 역대급이라고 막 세 번째라고 하는데 피해 규모가 늘면서 정말 역대 첫 번째, 두 번째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쯤 되면 궁금한 것은 이게 산불이 정말 이렇게까지 잡기가 힘든 걸까? 지금 국가적으로 정말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기 힘든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체계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발견을 하는 체제거든요. 예. 사람들이 발견하는 체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신고가 될 때는 또 규모가 상당히 커진 상황인데 빠른 이런 신고 또 빠른 대응들이 좀 필요한데 다발로 하다 보니까 예. 쉽진 않았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산불을 확산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같이 결합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요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서 향후의 대책에서는 그 산불의 발생이나 또 확산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사전적으로 제거를 하는 그런 조치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지 지금 같은 피해가 제2 피해가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산불이 21일부터 시작돼서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쯤 돼서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진화대원들입니다. 정말 필요가 계속 누적되고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지금 이제 고생하고 계시고 힘들겠지만 이 진화대원들이 부족하진 않은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화대원들의 필요도 예.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장기간 또 근무하면 또 잘못된 또 이렇게 판단으로 해서 좀 또 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진화대원 자체. 그래서 적절한 또 휴식을 또 취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진화대원들을 확보가 예. 대책본부에서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기존의 진화대원들이 지쳤으면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면 또 사고, 안전사고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외부에 추가적인 진화대원들이 또 시도나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서 이렇게 지원을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울진에서 산불이 났을 때 다른 지역, 다른 지자체 진화 인력들이 이렇게 투입이 돼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응원 체제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문 인력 보강은 필요합니다. 산불과 관련돼서는 이 경사도가 심한 그런 지역에서 또 원점을 또 제거를 하는 사업이 수일 동안 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체력을 요하고 또 판단력을 요하기 때문에 체력 또 그런 인력들을 선발해서 또 평상시에 훈련을 좀 해야지 선도적으로 해서 이 산불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좀 타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전문 인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반 진화대랑 뭐 특수 진화대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런 부분들도 시청자분들이 새롭게 아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예.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진화대들은 뭐 수만 명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사전에 이제 준비되고 교육하고 이런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급을 나눌 수 있는데 아주 소수정의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랜 경험을 가진 분들인데 97년도 이후부터 공중진화대원이라고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헬기로 해서 강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타점을 원점을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이제 그 진화를 하는 인력들이 있고요. 그분들은 소수입니다. 104명 정도밖에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또 특수진화대라고 최근에 생겼는데 한 104명의 공중진화대 외에 한 430명 정도의 특수진화대들이 있습니다. 평균 연령들이 낮고 또 선발 요건이 까다롭거든요. 체력을 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또 현장에서는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일반 진화대원들이 있습니다. 한 제가 10,000명 정도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주로 이제 지자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 지자체에 그 편성을 하는데 또 선발하는데 지자체가 또 지역에 있다 보니까 선발되는 인원들이 이번에도 관찰했지만 고령자들이 또 선발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거의 다 60대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고령자들을 이 산불에 있어서 대처 능력의 여부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분들 잘 합니다. 그분들을 또 경험이 있고 또 느리지만 또 이
잔불 정리하는 데는 그분들이 또 과거의 경험들 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필요한 장비나 예. 사전에 이제 교육 훈련이거든요. 교육 훈련들 이런 교육 훈련 없이 이런 예방 전문 진화대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을 예. 그분들을 현장에 배치가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 예방 진화대 이런 부분들을 말 그대로 전문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또 지자체 그 전문 예방 진화대 그런 예산 내용들을 좀 보니까 그게 이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채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 체력 요인보다는 그 저소득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하. 산불 진화에 필요한 지식과 또 경험, 또 체력 이런 걸 위주로 이렇게 좀 더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실제 임무하면서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채용 이후에 교육 훈련이 또 없으면 또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고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산불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혹시 산불을 진화하는 데도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따로 있나요? 골든타임이 그 제가 이제 그 산림항공에 한 4년 정도 오랫동안 근무를 했거든요. 예. 이 헬기가 투입이 빨리 돼야지 이제 산불의 초기 진화가 되는데 그 산불 신고 이후에 골든타임을 정해놓고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헬기의 경우는 이제 그 지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헬기가 있는데 신고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30분 이내에 도착해서 첫 물 투하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게 골든타임입니다.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산림청 헬기 같은 경우는 50분 내에 도착해서 물 투하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근데 좀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헬기라고 하는 거는 시동을 해서 가열을 시킨 다음에 뜨는 그러니까요. 항공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초반부에 걸립니다. 시동을 걸어놓지 않으면 거기서 또 잡아먹고 또 가는데 또 담수지에서 또 물 푸는데 이렇게 걸리는데 아무튼 원칙은 골든타임을 정하는 원칙은 조기 대응이 이 산불의 확산, 대형화를 막는다 이런 원칙 하에서 관계 당국에서는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기현 한국 산불 학회장 모시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산불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